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를 보도록 하죠. 자, 하나영이 얘기해 주고 있는 면, 카카오 크루의 첫 등반이다. PC와 모바일의 사업 역량을 갖춘 대표 게임사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설립되었고, 한 7년 정도 됐네요. 모바일과 PC 게임으로 회사를 거듭나면서 실적의 성장을 거듭해 왔고, 자, 연평균 3년 기준으로 해서 57%의 그런 어떤 기록을 세웠고, 국내외 다른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매출 비중이 자체 개발과 퍼블리싱 게임 매출이 20% 60%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 반대로 역전시킨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서 상반기에 보여준 영업이익의 성장세는 자체 개발 게임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면서 하반기에 한층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점을 좀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가디언 테일즈의 엘리온의 출시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자, 2020년, 2021년 매출 성장률은 36.9%, 41.9%. 요건 굉장히 큰 폭의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기대감이 있고 전망을 말 그대로 전망을 한다는 거가 되겠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현재 가디언 테일즈의 1매출은 국내 5억에서 10억, 해외에서 5억 내외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다. 자, 하반기에 1매출 9억 원, 자, 내년에 5억 원 가정으로 해서 4분기 출시돼 엘리온의 1매출은 올해 4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실적 추정치를 반영했다. 자, 적정 기업의 가치 2조 2천억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는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한 기업 가치를 2조 2천억으로 제시한다. 자, 이는 2021년 예상 지배 주주 순이익 1,098억 원으로 목표 배수 20배를 적용하는 것이다. 자, 확정된 공모가액의 기준 시가총액이 1조 7,600억, 25% 수준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자, PC와 모바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매출 포트폴리오와 하반기부터 출시돼 기대감 높은 신작 라이온까지 고려하면 목표 배수는 20배가 적정하다. 뭐 신작에 대한 출시가 계속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자, 국내외 게임 업체들이 2021년 퍼에 대한 부분이 10배에서 50배 수준으로 업체별 차이가 있다. 동사의 목표 배수는 20배, LC소프트의 2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LC소프트 잘 나가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좀 약간 저평가되었다 이런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퍼빅스와 컴투스를 적용하면 18배, 15배보다 높다. 우리는 카카오톡이라는 메가토큰 플랫폼, 그렇죠.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예전에 그 살펴보면 뭐 텔레그램 다 뭐 저쪽으로 텔레그램 쪽으로 다 이동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카카오의 많은 계열사 협업을 통해 좀 노력 중인 그러한 어떤 상황이고 상장 이후 카카오톡의 가장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톡과 함께 요런 어떤 부분이 가장 뛰어난 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정 기업 가치가 2조 2천억대를 제시를 했다. 자, 연간 매출 추이에 대한 부분이 하락 이후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의 추이가 하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 이런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네요. 영업이익 추이가 하락 이후 급반등 이후 하락 2019년, 2020년, 2021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하면서
자,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주주 현황입니다. 보면 어느 사람이 대박이 났나? 카카오 59%이 부분 부럽습니다. 텐센트, 넷마블 5.6, 남궁훈, 김종윤, K큐브 홀딩스, 스마일 게이트 홀딩스 이렇게 해서 요런 부분이 있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유통 제한 물량도 있고 요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면 보면 이 공모를 함에 있어서 주가가 좀 연동해서 좀 이렇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팍팍 돼야 되는데 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긴 하네요. 보면 자, 카카오 게임즈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좀 계속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상승 이후에 요런 어떤 부분 그러면서 하락세가 나왔고 이런 어떤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선 이런 큼직하게 이격을 벌어줬지만 다시 눌려준 근데 요런 부분은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 기술적인 부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단기적인 어떤 예측에 대한 그 부분을 뭐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다고 하는 사람이 좀 안 되죠, 그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어떤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네요.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쭉 올라왔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가격선을 일정 부분 좀 지켜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자, 주봉 상황을 살펴볼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은, 자, 장대 양봉에 대한 모습, 그 이후에 갭에 대한 부분. 자, 이 갭이 한 6.6이네요. 6.6에서 다시 음봉.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큰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보면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음, 좀 어느 정도는 반등세가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이렇게 말아 올릴 그런 어떤 부분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아 올릴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죠. 지금은 뭐 이런 어떤 음봉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말아 올리면 또 다른 뭐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의 양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보면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커다란 장대양봉 점 그다음에 툭 올려주고의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선 사음봉에 대한 부분의 일선에서 이러한 어떤 가격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뭐 진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느 정도는 초읽기 정도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지수가 그 평타 정도는 쳐주면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 줄 건데 지금은 좀 지수가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쵸? 지수가 좀 같이 빠지고 있는 코스피가 좀 오랜만에 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보면 오랜만에 조정이다 보니까 난 머리 아파 뭐 그런 것처럼 좀 머리가 살짝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호들갑 떨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쵸? 자, 외국인들이 사주고 기관들이 좀 사준다.
자, 보면 요런 어떤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타날 때가 좀 무르익었다. 지수가 좀 그러네요. 지수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수보다 더 갈 수 있는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보니까. 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밴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